자, 1월 셋째 주 경마 주간입니다. 요즘 뭐 경마들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승부들이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뭐 재미있는 경마, 그리고 즐거운 경마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적중이 중요하고요. 적중에 따른 환수가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뭐 계속 돈을 잃어서는 경마가 재미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경마가 편성 자체가 좀 짜임새가 있고, 좀 혼전 구도의 경마가 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그런 승부들도 많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한 경주만 제대로 적중을 해도 환수가 되는 그런 경마 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고배당만을 쫓아다녀서는 좀 어렵겠죠. 자, 어쨌든 마필의 능력과 전개를 가지고 마번을 한번 도출해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3세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장래 발전 기대치들을 어느 정도 좀 안고 있는 마필도 좀 다수 출전을 했고요. 마필의 능력 자체가 상당히 좀 엇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도 앞선이 상당히 두터워질 경주기 때문에 막판까지도 좀 재미있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포인트가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휴양마죠. 이 1번마 라운 스프린터가 2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5번마 용암세상이 3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좀 좋은 모습, 그리고 혈통적 기대치와 함께 형구는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휴양마라 하더라도 좀 관심권에 둬야 되는 마필이고요. 두 번째는 직전 경주에 선전을 했었던 2번마 런 와일드가 과연 이번 경주 역시 또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는데 이번 경주에서까지 역시 연투를 거두면서 승군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관점이고요. 40조 송문길 마방에서 지금 4번마 스케일킹하고 11번마 자이언트 스텝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과연 어떤 효과를 갖고 올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번 경주의 인기마인 이 6번마 동진불패, 직전 1200m 경주 아쉬운 4착을 하기는 했는데 기록이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은데, 자, 그 당시 주로가 불량 주로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진불패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이런 포인트를 좀 안고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6번마 동진불패, 이마필이 보시면 주행심사 모습에서는 스타트가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직전 데뷔전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순발력을 좀 보이면서 앞산에 따라 붙었고, 마지막 뒷심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글쎄요, 이번 경주의 생각보다 편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이긴 하지만 이 6번마 동진불패가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근성을 보일 수 있을까에 조금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조교씨 모습 자체를 보면 좀 고개가 조금 높다,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마체는 되게 단단해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인기마이긴 하지만 이 6번마 동진불패를 좀 뒤로 돌리려는 경주고요. 장기 휴양마, 1번마 라운 스프린터나 5번마 용암세상. 1번마 라운 스프린터는 어쨌든 라운 시리즈의 마필입니다. 주행심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어요. 초반에 스타트는 조금 덜컹거렸는데, 밀고 나오면서 끈끈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순발력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뒷심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이 두 번째 경주였죠. 이 8월 20일 경주에 보시면 진입이 좀 불량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이 진입하는데 시간은, 그러니까 힘을 다 쓰고 들어오면서 결국은 졸전을 펼치고 말았는데, 자, 어쨌든 22주를 쉬고 나왔기 때문에
경주 감각을 살릴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게이트 A점에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라운 시리즈에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믿음을 좀 갖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4번마 스케일킹과 11번마 자이언트 스텝은 조교 모습을 보면 두 마필이 좀 엇비슷합니다. 둘 다 뭐 근성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글쎄요, 저는 송재철 기수를 글쎄요, 신마 경주에서 믿는다. 이게 조금 애매하고, 오히려 외곽에 있는 실버마 자이언트 스텝, 이마필이 지금 외곽에 있다라는 좀 단점이 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외곽의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느냐인데, 유승환 기수, 요즘 영리하게 마필에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뷔전이긴 하지만 외곽에서 휘 감고 나온다면, 이 마필도 제가 보기엔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좀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2번마 런와일드가 직전의 모습 정도를 보일 수 있느냐인데 아까디가 다 되는 좀 어떻게 보면 전개의 이점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을 좀 갖고 있고 또 하나의 휘양 마필인 이 5번마 용암세상 이 마필은 데뷔전 보시면요. 한강 크라운, 마이센터, 걸작원, 럭키드래곤, 이클래스베리 막강한 마필, 즉 편성이 상당히 좀 강했던 경주입니다. 거기에서 막판 탄력 11초 8이라는 탄력을 갖고 올라온 마필인데 휴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체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아직은 어린 마필이에요. 그리고 경험이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최근 이역 기수 1200m, 1300m는 정말 잘 타고 있습니다. 선취입을 가리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용암세상이라는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앞선에 붙여가는 마필이라기보다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앞선이 상당히 두터울 수밖에 없는 경주.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미스 콩코드나 9번마 섀도우 헌터 이런 마필들도 강력하게 도전을 할 마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상당히 앞선이 두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막판에 근성을 갖고 뚫고 올라온다면 5번마의 용암 세상이 될 가망이 높고요. 그런 면에서는 전개는 이 5번마 용암 세상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요. 5번마 용암 세상, 11번마 자이언트 스텝, 1번마 라운 스프린터,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런 와일드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자 휴양마들이 좀 선전해 주기를 기대해 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12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경주도 제가 보기에는 좀 혼전 구도의 경주인데 일경주의 혼전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부진마들이기 때문에 좀 혼전 구도의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솔직히 이 앞선을 나가는 마필 다시 말해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뒷심이 없고요. 그나마 좀 뒷심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은 초반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주 전개를 하는 밸런스가 좀 맞는 그런 마필들이 좀 별로 없다. 이렇기 때문에 솔직히 믿고 베팅할 수 있는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주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혀 다른 습성을 가진 마필이 갑자기 기습 선행을 나와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경우도 많고요. 선행을 나갔다가 뒷심이 없어서 결국 무너졌던 마필들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능력마가 없는 경기에서는 앞선에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가장 주목해서 보는 마필은 이 3번마 BK벨입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인기권의 마필로 팔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자, 이 마필이요. 투아나인드 서브에 잡하고 지금까지 3번을 나왔는데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강하게 조교를 지금 시키고 있고
박으른 기수가 이제 채찍까지 돼가면서 상당히 강하게 말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스타트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고 선의권에서 끈끈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써야 되는 마필인데 근성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앞선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냐, 4코너를 딱 들어섰을 때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면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풀에 쓰러질 그런 마필입니다. 자, 박으른 기수가 최근에 좀 주춤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초반에 마필을 몰아내는 능력은 갖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BK 벨과 조금은 좀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에 어떻게 보면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10번마 마루스타입니다. 근데 계속 보시면 6번을 나왔는데 계속 바닥권입니다. 뒷심이 너무 없죠. 뒷심이 너무 없고 경합 상황에 빠지면 힘을 못 쓰는 마필인데, 자, 무서운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최근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면 상당히 마필이 무섭습니다. 자, 최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능력 있는 선행마가 없는 경주라면 기습 선행을 갈 수 있고, 단독 선행을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선의권이 두터워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버틸 수도 있는 마필이고요.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를 다툴 마필로 보이는데 이 7번 마 케레르. 근데 저는 마필보다는 솔직히 기수가 더 무섭습니다. 요즘 문정균 기수 어떤 마필을 기승을 해도 자기 능력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 그런 기수인데,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엑셀런트 퀸한테 지고 천마평정, 호명퀸 이런 마필들은 이겼던 마필인데 11월 25일 2회전 경주에서 인기 3위였는데 졸전을 펼쳤고, 직전 경주는 생각보다 좀 경주의 흐름이 좀 빨랐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케레르가 이제 막판에 치고 올라올 시간은 없었는데, 저는 어쨌든 보여준 모습으로는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은 역시 7번 마 케레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자, 1번 마 질주천하도 어떻게 보면 10번 마 마르스타와 좀 비슷한 개념인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뒷심 부족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이 지금 계속 외곽 게이트에 있었어요. 외곽 게이트에 있었는데 지금 안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언캐처드의 자마고요. 그렇다면 조한별 기수가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초반 강하게 밀어붙일 가망이 있고, 그럼 게이트의 이점으로 한 바퀴를 일순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믿을 마필은 없는 경주인데 의외로 이런 경주에 적중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환수가 되는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BK벨, 7번마 케레르, 1번마 질주천하, 그리고 복병마로 기수선행 노르벨, 10번마 마루스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혈압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개에 의해서 승부가 갈릴 가망이 상당히 높은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9번마 맥스마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마필은 거의 도주성 선행마입니다. 근데 막판 뒷심이 그렇게 있는 마필은 아닌데 10월 29일 경주에서는 도주를 하고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 경주에서는 졸전을 펼쳤죠. 인기 1위였는데도요. 자, 결국 이번 경주는 이 9번마 맥스마가 선행을 가는 가운데 1번마 스마트 클레어와 11번마 그루퍼, 이 두 마필이 이 맥스마를 좀 견제를 하면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뒤로 5번마 테스타블루라든가 6번마 네길의 킹덤, 7번마 스터닝 머니, 이런 마필들이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전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1번마 스마트 클레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또 1번 게이트고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 이 선입권에서
자리 잡기에만 성공할 수 있다면 막판까지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 마지막까지 좀 근성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게이트의 이점과 기수의 이점 이런 거는 있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뭐 강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을 솔직히 뒤로 돌리지는 못하는데 배팅권에 가지고는 가야 되는데 과연 이 마필을 충마로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이번 경기에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은 이 11번 마 그루퍼입니다. 솔직히 혈통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수가 역시 송재철 기수라는 것도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자, 이 마필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계속 앞선에 붙여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막판 뒷심이 최근 들어서 조금 딸리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여기서 그냥 무너질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500km대의 거구의 마필이고요. 체형으로 봤을 때는 저는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외곽 게이트로 빠진 게 그루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고요. 9번마 맥스마가 강하게 선행 승부를 할 때 이 마필의 어깨를 짚어 갈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그루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경주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경주가 전개가 될 때 선행마가 이렇게 딱 앞선에 나가면 여기에 바로 어깨 짚어 나가는 요 포지션에 있는 마필들의 입상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점을 좀 잘 생각해 보신다면 저 포지션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제가 봤을 때는 11번마 그루퍼고요. 오히려 1번마 스마트 클레어는 요 안쪽에 자리 잡기인데 이게 과연 갇히는 그림이냐 아니면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림이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맥스마가 4코너 이후 직선주로 결승선 직선주로 한 100m, 200m를 남겨놓고는 땅을 팔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맥스마를 견제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마필들의 입상 확률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뒤에서 올라온다면 이 5번마 테스타블로, 6번마 내길의 리더, 7번마 스터닝먼인데 문제는 7번마 스터닝먼입니다. 직전 경주 마이칸에 이어서 2착을 했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제 타기 시작한 마필이고요. 기본적인 막판 뚝심, 탄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초반이 문제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조한별 기수가 게이트의 이점으로 좀 빠르게 붙였거든요, 앞으로. 이제 7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인데, 저는 어느 정도 선입권에서 기본적인 스타트만 된다라고 한다면,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유리한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6번만 내길의 리더도 계속 이제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전개는 괜찮은 마필입니다. 자, 5번마 테스타블루도 6번마 내길의 리더나 7번마 스터닝머니에 비해서 뭐 떨어지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기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들이 좀 선전을 할 수는 있지만 인기마들의 전개에 의한 불안 요소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그루퍼, 7번마 스터닝머니, 6번마 내길의 리더,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스마트 클레어를 넣었는데, 1번마 스마트 클레어 만약에 현장에서 과한 인기몰이를 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별정 A형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요경마 1, 2, 3경주가 다 혼전 구도인데 이 4경주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혼전 구도입니다. 상당히 그 장래의 어떤 기대치를 갖고 이 서울 경마장에 들어온 마필들이 몇 도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도 있고 이제 경주장에 경주의 모습을 드러냈었던 마필도 있는데 가능성은 다들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자, 이 마필들이 결국은 아직 나이 어린 마필,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일 현장 컨디션 체크가 저는 가장 필수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 보시면요, 1번마 영원 빅맨이 1억 1,500짜리 마필, 고가의 마필이죠. 4번마 불타는 심장이 1억 1,900짜리, 11번마 나이스 치타가 1억 3,500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다 고가인데, 이 8번마 월드 블레임 2억 2천짜리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고가의 마필이고, 그만큼 조교사나 마주가 기대치를 안고 있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뭐 2억이라는 거금을 썼을 때는 이 마필값만 2억 2천이란 얘기니까 부대 비용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마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기대치를 안고 들어왔을 텐데, 솔직히 주행심사에선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10월달 주행심사에서는 뭐 아예 뭐 스타트도 안 됐고, 직전 12월 29일 주행심사에서는 이제 주행심사를 통과는 하긴 했지만 역시 스타트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0m 단거리 경주에서 과연 이 8번마 월드 블레임 뒷심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뒷심은 있는 마필인데, 단거리는 결국 전개에 의해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마필의 능력과는 조금 별개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월드 블레임의 입장에서는 데뷔전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불리하다. 근데 어쨌든 이 마필이 장거리를 가고 향후 이제 강자들과 계속 싸움을 하려면 이 난관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인데, 저는 제가 늘 생각하는 지론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론에 1, 20%는 틀릴 때가 있는데, 고가의 마필은 언젠가 자기 몫은 합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체형 그리고 혈통적 기대치를 안고 있는 마필들이 고가의 마필이 될 가망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8번마 월드 블레임이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조개 모습도 좀 양호해 보이고요. 어쨌든 스타트가 결국 관건인데, 만약에 스타트만 정상적인 스타트만 나온다면 월드 블레임도 뒤에서 올라올 힘은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11번마 나이스 치타는 직전 데뷔전에 인기마였죠.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만필이 주행심사를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면서 주행심사를 했는데, 상당히 마필이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 데뷔전이었기는 했지만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 스타트는 했지만 초반에 좀 무리한 승부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걸음이 좀 느려지고 말았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이제 다 기승을 하고 나이스 치타에 기승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또 외곽이라는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인데, 글쎄요, 보여진 모습으로는 이 마필이 좀 무리를 한다면 선행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문세영 기수의 신마에 대한 어떤 그 주행 시의 모습이죠. 절대 무리를 안 합니다, 신마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의 입장에서, 마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어쨌든 좋은 건데, 무리를 안 한다라는 거는. 근데 또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자, 과연 어떤 모습을 볼까인데, 저는 이 나이스 치타는 초반에 결정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간다면 버틸 것이고, 만약에 혼전 구도 속에서 외곽에서 전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어려운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앞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올라올 마필로 보고 있는 게 이 1번마 영원 빅맨과 4번마 불타는 심장입니다. 40조 송길 마방에서 지금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 마필인데, 둘 다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입니다. 데뷔전을 치렀는데, 1번마 영원 빅맨은 11번 게이트, 이때 이 나이스 치타와 같이 뛰었던 마필인데, 게이트에 불리함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솔직히 이때 1위부터 5위까지 들어온 마필들의 착차는 뭐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4번마 불타는 심장은 직전 경주에서 11월 18일 날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입니다. 막판 뚝심을 가지고 2차까지 올라온 마필이고요. 다만 이 9주간의 공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주 주기가
조금 길어졌다. 이런 아쉬움은 없잖아 있기는 한데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음을 좀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고가의 마필들을 한번 좀 믿어볼 만한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이외에 지금 조교 모습 좋아 보이는 10번마 글로벌 클래스나 또는 이 주행심사에서 좋은 모습 보였던 12번마 드래곤 불패 그리고 드래곤 불패를 본다면 꼭 같이 봐야 될 3번마 마이티 닉까지 이런 마필도 좀 복병권에 있는 마필인데 솔직히 이 말 저 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11번마 나이스 치타 그리고 8번마 월드 블레임 4번마 불타는 심장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영원 빅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혈압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난전이 예상되는 그런 경주고 특히나 앞선이 상당히 두터울 경주고 이 앞선을 전개할 수 있는 마필들이 대부분 우승 후보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는 치열한 난타전이 될 가망이 높은데 저는 결국 이 경주의 키는 이 4번마 글로벌 찬가가 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순발력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순발력은 막강한데 막판 뒷심이 조금 아쉬운 마필이죠. 자, 결국 이 글로벌 창가가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난다면 버틸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압박이 상당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창가가 과연 어느 선까지 경주를 주도하고 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전개는 상당히 달라 보이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4번마 글로벌 창가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말로 저는 8번마 만데로와 9번마 프레시맨을 보고 있습니다. 자 8번마 만데로는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에 늑발을 했습니다. 늑발 아닌 늑발을 했는데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 직전에는 게이트가 1번 게이트로 유리해지니까 선행을 나온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이고 이현종 기수가 기승했다. 그러면 저는 8번만 만대로를 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글로벌 참가가 선행을 갈 때 그냥 선행 경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충분히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괜히 선행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이번 경주는 앞선을 나올 마필들이 너무 많은 경주예요. 그럼 앞선에서 막 부딪힐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타트가 딱 됐을 때 마음먹은 대로 스타트가 나왔다면 4번마 글로벌 참가에 어깨를 짚어갈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만대로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스타트가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서 어깨 짚어가기는 힘들고 앞선 마필 후미권에 붙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아예 안쪽으로 들어와서 선의권 자리 잡고 힘 안배를 하면서 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서두르지 않는 전개를 한다면 만대로의 이 능력으로는 저는 충분히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9번마 프레시맨은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인데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었거든요. 이때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스타트를 탁 하면서 앞으로 약간 삐끗하는 모습을 보이고 따라가는 전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불량주로의 선행마가 상당히 강했던 그런 경주였는데 스타트가 안 됐다면 경주 망친 거죠. 자, 물론 이번 경주에도 이제 출발이 불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이 마필은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되는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 그리고 한센의 자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혈통적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임기현 기수 최근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마필이 글로벌 참가에 어깨 짚어가는 마필로 이 9번마 프레시맨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8번마 만데로가 따라가는 전개 이런 전개가 나온다면 저는 이 만데로와 프레시맨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맞필이고요. 자, 5번마 라운더탑 라운 시리즈에 이제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능력이 좀 안 나오는 맞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아쉬운데 특히나 이 승군에서의 두 경주는 라운더탑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경주죠. 입상을 했어야 되는 경주인데 계속해서 이 비치카의 벽을 지금 못 넘어서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 라운더탑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은 낮춰야 되지만 오늘 이 편성에서는 쉽게 빼지는 못하는 맛별이고요. 6번마 동투자웨이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동투자웨이의 능력을 좀 높게 평가하는 쪽인데 자 이젠 11번을 나와서 아직까지도 5등급에 머물러 있고 이제 5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낄 걸음은 없습니다. 아낄 걸음은 없고 최선의 승부를 이제 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 마필은 선행을 갔을 때 조금 더 힘을 내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선행을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믿을 건 딱 하나예요.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3km의 감량 이점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생각해서 만약에 선행을 가면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버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과연 포지션이 나올까? 그러니까 선행을 갈 수 있을까 때문에 조금 불안하게 보는 거고요. 자, 1번마 싱싱싱은 어쨌든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이제 프리미엄이 얹어져 있는 마필인데 저는 이 10월 9일 경주 은성노을 싱싱싱 이 순서대로 들어온 이 경주에서 이 경주에 나온 편성을 엄청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 뭐 입상에 성공을 했다라는 게 크게 저는 메리트 없다라고 보는데 직전 경주 너무 잘 뛰었죠. 부룩한 기수가. 외곽에서 뚫고 나오는 아주 멋진 추임력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글쎄요. 이 경주도 결국 글로벌 참가가 경주를 이끌면서 막판에 앞선의 마필들이 무너졌던 경주. 다시 말하면 싱싱싱이 자력으로 올라왔다기보다는 좀 딸려 올라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문세영 기수기 때문에 쉽게 무시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필의 기본 능력상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의 편성에서는 조금 약한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복병권에서 보는 마필은 20번마 장흥 클래스입니다. 결국 막판 뒷심이죠. 전개로 봤을 때 이번 경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선이 상당히 좀 두터워지고 치열한 난타전 그리고 앞선의 마필들이 다 인기마 그럼 서로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눈치 싸움 없이 차분하게 말머리 후에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은 10번마 장흥 클래스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마필의 스타트 능력이 뭐 아주 뒤처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빠른 편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 흐름이 만약에 빨리 흘러가 버리면 장흥 클래스가 올라올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선에서 좀 경험상이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힘 한 배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장흥 클래스에게도 막판 추입 탄력 한 번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만대로 9번마 프레시맨 5번마 라운더탑 그리고 복병으로 10번마 장흥 클래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열마필에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인기마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복병마 쪽으로 타켓을 맞출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들, 그러니까 인기 상강구도를 형성한 말필이 1번마 세일은, 3번마 매직 스트록, 4번마 강남 불청객인데 이 세 마필의 인기가 아주 집중이 될 그럴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중에서도 이 4번마 강남 불청객이 압도적인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인기마 세 마필을 믿는다면 저배당이기 때문에 베팅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복병마를 내가 좀 보는 복병마가 있어서 놓고 가고 싶다 그러면 제 방송은 이 육경주는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인기마 세 마필을 그냥 믿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딴 거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주가요, 1200m 경주 거리라면 저는 변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서울 경마장에서 1400m 경주 거리가 가장 정직한 경주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대로 들어오는 경주, 물론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마필의 능력이, 이 마필이 능력이 있다 없다를 좀 검증해 볼 수 있는 거리가 저는 1400m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400을 잘 뛰는 마필이 저는 능력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1400에서 좀 어느 정도 능력치를 좀 갖고 있고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선전할 가망이 높단데, 여기에 이 세 마필 1번마 세이렌, 3번마 매직 스트롱, 4번마 강남 불청객, 이 세 마필을 빼고 나머지 마필들은 이미 보여줄 거름은 어느 정도 좀 보여준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승부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경마라는 게 계속 이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인기마만 들어오는 경주는 아니니까 전개에 의해서 딸려 들어올 수 있는 마필들은 있는데, 자력으로 그럼 이 인기마 세 마필을 넘을 마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번 경주가요, 1번마 세이렌이나 3번마 매직 스트롱, 이 4번마 강남 불청객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전개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이 매직 댄서의 자마인 이 3번마 매직 스트롱이 선행을 가고 1번마 세이렌이 따라붙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4번마 강남 불청객이 치고 올라오는 이 구도에서 이 3파전 싸움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 세마피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솔직히 복병마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방송은 안 들으시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인기마 세마피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저배당 경주죠. 그러니까 배팅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서울 6경주가 오늘의 커피타임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엘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애매한 인기마들이 많죠. 인기마는 있지만 강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믿을만한 마필은 솔직히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순발력 막강해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마필이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닌데, 또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과 좀 초반에 빠르게 서두르면서 선입권 전개를 하는 마필이 다수 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가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경주인데, 그 점에서 저는 이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히어 IM이나 안게이트에 있는 이 2번마 내길의 위너, 이 두 마필이 좀 앞선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두 마필 다도 뭐 악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아니고요. 선위권에서 밀고 올라오면서 선행을 강탈하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근데 뭐 이혁 기수나 문세영 기수, 편성을 공부하고 오는 기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잘하면 내가 선행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좀 강하게 푸시를 할 가망이 높은데, 특히나 이 외곽에 있는 9번마 히어 IM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도 인기 1위였는데 이때 정문 파파고와 같이 뛰었죠. 그리고 졸전을 펼쳤고요. 그전 경주에서는 국산마 육군 고별전이기는 했지만 선행을 간 이후에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비교적 어느 정도 좀 편성이 강한 데서 많이 싸웠던 마필이고, 기복을 보인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 최고의 기수인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어떻게 하든 선행을 가리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마 히어 IM의 전개가 제 예상대로 풀린다면 좀 좋아 보이고, 이번만 내길의 위더는 이제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마필, 그리고 14조 이신영 마방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 이점은 있는데,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큰 특징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웬만한 편성이라면 선입권
꽃자리 차지하고 가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의 탄력은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1번마 정문파파고도 역시 내기리 위너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직전 경주 준우승을 하면서 인기권의 마필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착승권 원저리를 맴돌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면 15번을 나와서 준우승만 3번을 한 마필이죠. 그러니까 근성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 이 정문파파고라는 마필은 편성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 강편성에 걸릴 경우에는 이 정문파파고라는 마필이 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풀에 꺾일 가망이 높고요. 좀 앞선이 약간은 좀 무뎌지는 마지막에 그런 걸음을 보일 수 있는 편성이라면 정문파파고가 선위권에서 끈질기게 좀 따라 붙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이외에 10번마 스마트 태양도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많은 좀 주목을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글쎄요, 조금은 아쉽죠. 근데 부담 중량이 3.5kg가 올라갔다라는 거, 저는 이 점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다고 완전 능력마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이번 경기에 조금 관심권에서 보는 마필은 이 5번마 동행퍼스트인데, 최근이 너무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죠. 근데 이마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막 상위군까지 진출할 수 있고 뭐 그런 능력을 보이는 마필은 아닌데, 어느 정도 이마필은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끈끈함을 보였던 마필이고, 데뷔 초만 하더라도 가능성을 많이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국산마 5군으로 승군한 이후에는 솔직히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3, 4코너 이후에 마지막 탄력 승부를 할 가망이 좀 높은 마필인데, 앞선이 조금 약해지는 모습, 무뎌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뒤에서 가감없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동행퍼스트인데, 물론 이 마필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당일 현장 모습을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좀 너무 부진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기세가 한번 꺾이면 다시 살아나긴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경주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탄력을 보일 수 있는 전개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동화 기수가 어느 정도 이 동행퍼스트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히어라이엠, 2번마 내길의 위너, 1번마 정문파파고,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동행퍼스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편성표를 딱 받아들었을 때, 자, 1300m 경주 거리다 한다면 5번마 음파 챔피언이 선행을 가고요. 11번마 대응 클래스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사이에 껴들어서 선위권에서 끈끈하게 버틸 수 있는 마필이 있는지 없는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후보군이 1번마 나인이글, 3번마 백드보이, 그리고 8번마 파워풀 삭스, 9번마 라운더맨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경주 조금은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5번마 음파 챔피언의 선행에 11번마 대응 클래스의 막판 탄력, 이거를 믿는 가운데 3번마 백두보이, 이 우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근성으로 지금 뛰는 마필이고 앞선을 나가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성 있게 붙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음파 챔피언이 강하게 치고 나갈 때 바로 그 뒤에 붙여서 뛸 수 있는 마필이 저는 3번마 백두보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백두보이가 음파 챔피언과 어느 정도의 경합을 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1300m 경주거리가 저는 선행마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이 대응 클래스가 추입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1번마 나인이글입니다. 실질적인 승군전이에요. 지금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기 때문에 승군전에 대한 부담도 있고 3.5kg의 부담 중량이 좀 약해진 거는 있지만 27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휴양 복귀전이죠. 휴양 복귀전인데 직전 주행심사 모습이 괜찮았어요. 조교 모습도 괜찮고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필들 중에서 장래 발전 기대치를 생각한다면 나인이글이 가장 세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경주 적응력이 되겠느냐? 이것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외에 인기를 끄는 이 8번마 파워풀 삭스는 저는 이마필에 대한 믿음은 크게 없습니다. 너무 기복이에요. 너무 기복이 있는 마필이고 물론 잘 뛸 때는 잘 뛰지만 좀 인기를 좀 끌면서 아쉬움을 많이 주는 마필이다고 9번마 라운드맨은 오늘 최범현 기수가 이제 라운 시리즈에 많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마필이 어떻게 보면 이 라운 마필들 중에서 좀 특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성이 좋은 마필처럼 보이지도 않고 순발력이 막강하다 뭐 이런 느낌도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 구도 속에서 이 구도를 깰 수 있는 두 마필 정도를 보고 있는 경주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제 서울 8경주까지 오게 되면 현장의 주로 상태가 어떠냐. 요즘은 이 주로 컨디션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상태를 봤을 때 취입의 말필들이 통하지를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형 클래스는 무조건 빼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선전하는 구도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응 클래스를 강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일 현장 주로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마필이 이 11번마 대응 클래스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음파 챔피언, 11번마 대응 클래스, 1번마 나인이글,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백두보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는 인기마가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의 경주이기는 합니다. 경주이기는 한데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의문이 들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9번마 우마포이 이 마필이 분명 기본 능력은 저는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는데 직전 경주가 너무 아쉬웠죠. 문세영 기수가 인기 1위 마필을 가지고 선행을 나가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듯 보였는데 결국은 덜미를 잡혔습니다. 자, 근데 우마포이가 그럼 덜미를 과연 잡힐 마필이었느냐? 이때 나왔던 말이 뭐 새로운 빛깔, 그랜드 실버 이런 마필들한테 지금 덜미가 잡힌 건데 우마포이가 그 전에 뛰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 직전 경주의 졸전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착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이 3착 승군을 한 마필이 승군전에서 좀 선전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리고 과연 이 마필이 지금 한계에 온 거냐 아니면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느냐 이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고 부담 중량도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주 거리는 늘었는데 마필이 해볼 만한 마필들입니다. 승군전인데도 불구하고 혼합 4등급의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 우마포이가 퍼지의 자마인데 이 퍼지의 자마들이 기본적으로 막판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걸음이 아직 더 남아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3착 승군을 한 좀 아쉬운 마필이기는 하지만 승군전에서도 자기 걸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마필은 이 2번마 음파 마운틴이죠. 순발력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게이트에 이점도 안고 있고 박으른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초반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도주성 선행 이 뒤에 있는 이 10번마 어나더 레벨이라든가 또는 9번마 우마포이 정도가 좀 견제를 할 수 있는데 초반에는 상당히 좀 별 이변만 없다면 편하게 나갈 겁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죠. 경주거리 1800으로 확 늘었기 때문에 과연 음파 마운틴이 버티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초반에 힘 한 배를 하면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다면 버틸 수는 있는데 저는 이 9번마 우마포이나 10번마 어너더 레벨이 쉽게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주는 주도하겠지만 3, 4코너 이후 급격하게 걸음이 좀 무뎌질 가망이 있다라는 거고.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1번마 성실인동입니다. 최근 상당히 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죠. 근데 저는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좀 기복마입니다. 기복마고요. 두 경주 다 앞선을 나가서 지금 버텨낸 경주인데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느렸던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빠르게 끌고 나가는 선행마가 없었던 편성에서 선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는 이번마 음파 마운틴이라는 막강 순발력의 마필이 있고 기본 능력을 보유한 9번마 음화포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지금까지 성실인동이 싸웠던 이 편성보다는 흐름이 상당히 빠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성실인동이 최근 두 경주에서 보여줬던 휘감고 나서 선행을 강탈하고 힘 한 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전개가 가능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저는 좀 조심스럽게 위험하긴 하지만 만만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경주의 이 1번마 성실인동이 9번마 우마포이와 함께 인기 1, 2를 다툴 마필로 보여지는데 저는 좀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만 쫓아다녀서는 뭐 배당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1번마 성실인동을 과감하게 좀 뒤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느 마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5번마 금화시크입니다. 성적이 뭐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전개에 따라서 그 편성의 전개에 따라서 자기 능력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좀 느린 마필이에요. 느린 마필이긴 한데 막판 근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막판 근성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비드 기수가 과연 초반에 선의권 자리 잡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어느 정도 자리만 잡고 앞에 말들이 뭐 내빼든 말든 자기만의 걸음으로 꾸준하게 쫓아가다 보면 3, 4코너 이후 4코너 직선 주로에서 분명히 한 번의 기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코너에서 앞선의 마필과 좀 거리가 좀 벌어졌다 하더라도 앞선의 마필이 땅팔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추임력 막강한 마필이죠. 7번마 정상킹덤과 8번마 천군. 아마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있을 가망은 좀 높기는 한데 의외성을 생각한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둘 다 7세가 된 마필이고 이렇다 할 전적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아닌데 아마 이 정상킹덤은 10월 29일 경주죠. 점순위고에 이어서 2착을 차지했던 요 경주에서 좀 그 이 경주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정상 킹덤에 대한 강력한 인상을 좀 갖고 계실 겁니다. 제가 추임마를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추임마 좋아해 갖고는 절대 경마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선행만 노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추임마라는 게 뒤에서 날아오는 모습이 너무 멋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경주 뒤에서 날아오는 모습으로 입상에 성공을 하고 그 경주에 내가 적중을 했다면 그 마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각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뭐 비인기마로 나와도 또 되겠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서 추임마 좋아하시면 우리나라 경마에서 망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경주는 최근 두 경주를 계속 바닥을 쳤어요. 계속 바닥을 쳤는데 자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선이 무너질 가망이 높은 경주. 그러니까 앞선에서 버틴다면 9번마 우마포이 정도가 버티고 나머지 마필들이 무너질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라면 뒤에서 어떤 견제 없이 자기만의 걸음을 낼 수 있는 게 정상 킹덤이고 8번마 청군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그렇다고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력 승부는 좀 어려운데 전개에 의해서 앞선의 마필이 무너진다면 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우마포이, 5번마 금마시크, 7번마 정상킹덤,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청군, 이 네 마필을 추천하고요. 인기마인 1번마 성실인동을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경주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로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인기마가 선전을 할 수 있는 구도인데, 인기마들의 질주 습성이 좀 비슷하죠. 그리고 그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크지도 않고,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더 남아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좀 혼전이 될 수도 있고요. 전개에 따라서는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1400m 경주거리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는 1번마 에클레어 퓨리라든가 3번마 아침 동자, 7번마 큐피드 워리어, 8번마 문학스톰, 10번마 시크릿 플레이, 11번마 용비서울, 이런 마필들이 앞선 전개를 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이 중에서 이 1번마 에클레어 퓨리는 지금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승군전에 나와 있는데 꼭 선행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그런 마필, 즉 앞뒤가 다 되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고, 3번마 아침 동자가 어떻게 보면 좀 인기권의 마필이죠. 게이트에 이점도 안고 있고, 뭐 순발력도 절대 뒤지지 않는 순발력, 그리고 앞에 나가면 마지막까지 버티는 끈끈함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2kg의 부담 중량이 증가가 됐다라는 이 점이 조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선행반대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7번마 큐피드 워리어는 직전 경주 선행을 가고 무너졌죠.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직전 경주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선행을 갈 수는 있지만 손쉬운 선행을 가기는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리고 8번마 문학스톰은 최근에 순발력이 조금은 약해졌습니다. 원래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엔 순발력 좀 떨어졌고 기본적으로 뒷심이 그렇게 있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혼전 상황 속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는 마필이고, 자, 10번마 시크릿 플레이는 이제 승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량 이점은 상당히 좋고, 최근에 상승세도 상당히 좋은데 생각보다 지금 강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11번마 용비서울은 일단 외곽의 불리함, 이것 때문에 외곽에서 휘감고 나올 수가 솔직히 좀 없다. 그리고 그러면은 외선 3열, 4열 전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리적 손해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전개도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앞선의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선의권 꽃자리에서 힘한 배를 하고 갈 수 있는 마필이 가장 유리하겠죠. 저는 그 마필로 보는 게 이 5번마 IM짱입니다. 자, 이 마필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직전 경주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승부는 못하고 레이팅만 높아져서 이제 부담 중량이 4kg나 올라갔습니다. 근데 500kg대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중량에 대한 부담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있지는 않을 거다. 물론 영향을 미치긴 미칩니다. 근데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마필이 좀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원래 기대치를 좀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데뷔 이후 조금 주춤했었죠. 주춤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24조 성수마방에서 지금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두 마필 다 입상권에 들어갈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자, 문제는 6번마 라라케입니다. 어쨌든 뭐 이번 경주에 뭐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겠죠. 이제 일반 경주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직전 브리더스컵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죠. 많은 인기를 누렸던 마필인데 역시 부산의 벽은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경주를 택해서 출전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승군전 그래서 3kg의 감량 이점도 안고 있는데 추입 타이밍을 뭐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라라케이라는 마필은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꼭 늑발을 하고 추입을 하는 마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체 그 이제 루키 경주에서의 그 어떤 이 라라케이에 대한 생각 그런 게 모습이 너무 각인이 되다 보니까 완전 바닥 추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마필은 바닥 추임마는 아닙니다. 다만 전개가 그렇게 됐을 뿐인 거죠. 자, 근데 저는 이겁니다. 라라케이가 이제 이 농협회장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라라케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겁니다. 선행을 가면 가든가 아니면 만약에 스타트가 안 되면 바닥에 납작 엎드려 가다가 막판 한 발을 노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정쩡한 스타트가 돼가지고 어정쩡한 전개를 하게 되면 힘 한 배만 실패하고 막 선두말을 초반부터 막 쫓아가려다가 쫓아가는데도 실패하고 마지막 직선주로에서도 탄력도 안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승환 기수, 영리한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이 라라케이가 스타트가 딱 되는 순간에 과연 어느 포지션으로 갈 것이냐를 유승환 기수가 좀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스타트가 좀 어느 정도 끊어졌다면 앞선에 붙여가는 게 맞고요. 스타트가 만약에 안 됐다면 뒤로 빼서 그냥 바닥 추입 꾸준하게 참고 가는 그런 전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번 경주 선행마들이 엄청 많은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 경합에 쓸데없이 휘어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6번마 라라케이가 저는 뒤에서 날라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선입권에서 뛰는 5번마 IM장 그리고 IM장에 올라올 때 따라 올라올 수 있는 6번마 라라케이 이 두 마필의 전개가 좋아 보이고 앞선 전개에서 버틴다면 저는 솔직히 1번마 에클레어 퓨리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 그리고 선행을 간다면 좋을 것이고 선행을 못 가도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 몸싸움을 하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에클레어 퓨리가 저는 전개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 세 마필 이외에 제가 지금 최대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이 9번마 대왕구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상군으로 승군한 이후에 직전 11월 경주에서 깜짝 입상에 성공하면서 인기 1위마와 붙여서 배당을 내고 들어왔던 경주고요. 좀 들쭉날쭉한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솔직히 이 대완구가 이번 편성에서 자력 승부하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이 혼합 3등급에서도 꽤 약한 편성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왕구가 선전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보는 거는 전개로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앞선의 마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서로 물고 물리는 난타전 속에서 어쨌든 제가 믿고 있는 5번마 IM짱이나 6번마 라라케이가 뒤에서 날라올 것이다. 그럴 때 같이 그냥 따라서 날라올 수 있는 마필. 그게 9번마 대왕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9번마 대왕구의 막판 스퍼트를 좀 노려보는 경주고요. 이 마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옆에 말이 뛰면 따라 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IM장 옆에 쫙 붙여서 가는 전개를 대왕구가 해버린다면 저는 따라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IM장, 6번마 라라케이, 1번마 에클레어 퓨리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대완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군의 단거리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변수가 많은 경주인데 저는 일단 이번 경주 딱 4마리만 보겠습니다. 2번마 라운드아리아, 5번마 썬드래곤, 9번마 마이티룩, 11번마 라스트 펀치. 자, 결국 이번 경주도 인기마선에서 좀 흐를 가망이 높은데 당일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혼종구도로 흐를 가망도 좀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과연 앞선에 나가는 마필이 버티느냐 아니면 추입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단거리 추입이 가능할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인데 앞선에 나가는 마필론 역시 2번마 라운드아리아와 5번마 썬드래곤인데 썬드래곤이 이제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죠. 이제 2등급에 올라와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이제 길목에 섰습니다. 썬드래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전개 이점도 좀 있는 마필이고 근성도 좀 갖고 있는 마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위군도 갈 수 있다, 최상위군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승군전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 절대 약하게 모아서는 안 될 마필로 보고 있고요. 자, 이번마 라운드 아리아는 좀 출주 주기가 좀 길어졌죠. 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마필도 꼭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이 아니죠. 뒤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선위권에서 앞선의 마필을 좀 압박을 해서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의 사나이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혁 기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거리에서는 상당히 영리하게 지금 말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말을 가지고 추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추임말을 가지고 선행을 나가서 버티기도 하고 지금 상당히 그 편성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마필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마지막 경주에 또 입상 가능한 마필, 입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에 또 기승을 했기 때문에 좀 강하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겁니다. 이 5번마 썬드래곤이 강하게 선행을 가서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선위권 괴롭힐 수 있는 2번마 라운드 아리아가 선위권에서 썬드래곤을 어느 정도 압박할 것이냐라는 거고, 2등급의 경주기 때문에 순발이 좋은 마필은 많아요. 뭐 베스트 천상도 베스트 천상은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고요. 최강 블레이드도 어느 정도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고, 파이어걸도 역시 좀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저는 썬드래곤이 승군전이긴 하지만 장추열 기수라면 치고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9번마 마이티룩은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던 마필인데,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특별 경주에서 좀 아쉬움을 안겼죠. 안토니오 기수가. 글쎄요, 뭐 최선의 승부를 하지 않은 건지는 몰라도 왜 여기서 못 올라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세네퀸이나 이런 마필들한테 잡혔다. 이거는 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단거리의 추임 능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자재로 경주 전개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번 경주는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자, 문제는 라스트 펀치.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 막강 탄력인데 초반이 너무 느립니다. 그러니까 2등급에서 발빠른 마필이 있는 경주에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직전 경주에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막판 탄력으로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이 경주가 선행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경주거리도 1400 어느 정도 취입할 시간과 타임이 남는 그런 경주거리인데, 이번은 1200 단거리란 얘기죠. 그랬을 때 과연 유승환 기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인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뭐 유승환 기수가 좀 빨리 붙이고 싶어도 빨리 나가지는 않는 마필이죠. 근데 중간 전개, 3, 4코너까지의 전개에서 앞선과 어느 정도 거리를 좁힐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모습은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썬드래곤, 9번마 마이티룩, 11번마 라스트 펀치,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라운드 아리아, 이 네 마필, 결국 저는 이 네 마필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